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다루다 보면 이제 복소수까지 너가 확장하고 나면요, 수의 체계를 확장하고 나면 음의 제곱근에 대한 연산을 다루게 됩니다. 음의 제곱근이라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는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x는 그냥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요. 이제 이런 숫자들이 된다고요. 얘는 똑같이 뭐야? 뿔마 루트 3i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런 연산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원래 중학교 때는 말이야, 중학교 때는 너가 제곱근 연산을 할 때 루트 m 곱하기 루트 n이다? 이러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루트 m n이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루트 m 나누기 루트 n이다 이러면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루트 n분의 루트 m이잖아, 그치? 나눗셈 기호 생략하면요, 그 얘는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뭐였냐면 루트 n분의 m이었다고,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너가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어디까지 확장이 된 거야? 음수까지 확장이 된 거지. 즉 복수수 또는 허수까지 확장이 된 거지. 그럼 주의해야 될 게 예외가 생긴다고, 예외. 어떤 예외가 생기냐면 이렇게 곱해줄 때는 둘 다 음수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부호 이렇게 한번 바꿔줘야 돼. 곱할 때는요. 오케이? 나눌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어떤 예외가 있냐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 즉 분모만 음수일 때는 부호 한번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이게 성립하던데?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A와 B는 0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때는 A랑 B가 둘 다 뭐였다는 이야기야? 음수였다는 이야기지. 이거 준 거야, 이거. 부호 준 거라고. 그냥 주기 싫으니까. 오케이? 아, 그럼 A가 음수고 B가 음수네. 여기까지 확인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항상 실근 두 개를 가지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의 판별식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판별식이 이거고, 그치? 두 번째 판별식은 이거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에다가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에다가 빼기 AC에서 이걸로 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지 지금. 얘는 정리해주면 2A, 2B 이거 아니야, 얘 판별식이. 맞아? 그럼 봐봐.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다음 마이너스 4A는 뭐야? 0보다 크잖아. 얘는 0보다 크겠네. 자, 얘도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면 0보다 크지. 그럼 얘도 0보다 크겠지. 그 다음 A, B도 0보다 크겠지. 둘 다 음수였으니까, 그치? 곱해주면 부호 똑같으니까요. 그럼 기니디 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음의 제곱근 연산 과정에서 이 예외 가지고 너한테 부호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오케이? 보자마자 바로 판단하셔야 돼. 특히 1번 같은 게 이제 여기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게 된 건데 1번도 생긴 건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접근 방식 자체는 똑같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얘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랑 B랑 C가 다르대요. 이거 왜 주는 거냐면 분자가 0이 아니야, 이거 주는 겁니다. 분자가 0이 아니야, 이거 주는 거야. 만약에 분자가 0이어버리면 얘네 부호 상관없이 같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 0이 아닌 거 주는 거고요. 근데 제곱근 연산했더니 이렇게 나눠놨더니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잖아. 얘는 뭐였다는 이야기야? 예외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얘는 음수였고 얘는 뭐였다? 얘는 양수였어. 이 얘기 주는 거지, 지금 너한테.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거의 뭐랑 똑같냐면 연립부등식인 상황이라고, 맞지? 이 분모 안에가 양수니까 A가 C보단 크고 이때는 A가 B보다 작고 이런 상황 아니야?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려면 따라서 아, 얘가 A가 C보다는 크고 B보단 작네, 이런 대소관계를 네가 찾아낸 거지. 기억을 보니까 헛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틀렸지, 그치? 맞아요. 나 니은 볼게요. 이렇게 두 개 곱했는데 그냥 두 개 곱했지. 앞에 부호 안 바꿨지. 예외가 아니었다는 상황이야. 맞지? 그럼 봐봐. B-C는 뭐야? B가 제일 크잖아. 걷다가 C 빼봐야 얘는 플러스지. 근데 얘 봐봐. C가 더 작잖아. 그치? 걷다가 A 뺐으니까 더 큰 놈 뺐으니까 음수지. 그럼 둘 다 음수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면 음수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님 맞네. 그치? 디귿 봐봐. 얘는 지금 절대값인데 A 빼기 B란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그치? 그럼 B가 제일 크니까 얘는 양수였을 테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는 A가 더 크니까 음수 부호 바꿔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사라지고 사라집시다.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얘는 아, 요게 2B 마이너스 2C네. 판단 맞지? 그럼 디귿은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맞던 거지, 그치? 자, 리을 봐봐. 자, 리을인데 그럼 얘를 이제 판단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니, 항상.
그럼 얘를 지금 내가 판별식 써볼게.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c 그 다음 a 플러스 c 마이너스 2b가 0보다 크니 항상 이 얘기잖아. 그치? 얘 판단해줘야겠는데 봐봐. 아 얘는 볼 거 없는 것 같아. 왜? 얘는 어쨌든 실수잖아.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지? 그 다음 봐봐. b 마이너스 c야. 그럼 b 마이너스 c면 b가 제일 크니까 얘는 양수잖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c 마이너스 2b잖아. 그럼 봐봐. a는 b보다 작지. c도 b보다 작지. 그럼 이렇게 2b 빼버리면 뭐겠어? 음수였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굳이 식 변환을 시켜보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b잖아. 이렇게. 그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지. b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얘는 음수잖아.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음수지.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 다 곱해놨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양수 됐겠지.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0을 더해놨으니 항상 0보다 커 안 커? 크겠지. 그럼 리을도 맞네.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구나 라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1번, 2번 보시면 강동고, 성덕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특이한 건 전혀 없습니다. 맨날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나왔을 때 문제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명확하게 딱딱딱 가이드라인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헤매시면 안 돼요. 전다 그러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절면 점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갈게요. 3번 별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할 텐데 3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파가 이렇게 복소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걸 이용을 해서 알파의 거듭제곱골에 대한 규칙을 찾아야지 이 생각이라고. 맞지? 이 규칙을 찾아야지에 대한 생각인데 해보니까 계산이 조금 역해. 맞지? 하다 보니까 막 안 나와. 그럼 내 계산이 뭔가 틀린 것 같고 뭐지? 막 싶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풀어낼 때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필기 잘 해놓고 앞으로 계속 써먹으셔야 돼 이건. 알겠죠? 고등 수학 내용은 아니고 대학 수학 내용인데 이 정도만 아셔도 이런 거 빠르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할 테니까 원래는 다 얘기는 못해요. 공통 수학 2를 조금 하고 나서 해야 돼서. 그래서 약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좀 알려줄게요. 그럼 먼저 오늘 얘기 좀 할 게 뭐냐면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복소평면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 복소평면이라는 게 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걸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게 조금 어려워.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야, 얘가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좌표 평면과 대비되는 개념이야 라고 하면 약간 딱 오거든. 좌표 평면이랑 대비되는 개념이야 라고 딱 했을 때 봐봐.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얘는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좌표들을 어떻게 정의했던 거냐면 원점까지의 거리가 A고 그 다음 원점까지의 이 Y축 간의 거리가 B면 얘는 A, B야 이렇게 정의했던 게 좌표평면이었지. 그치? 근데 이 애초에 거리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잖아. 그치?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다루던 수의 범위는 실수체계라고. 맞죠? 복소수를 좌표평면에 찍을 수가 없었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 복소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가상의 축을 설정을 해. 여기를 실수부, 그 다음에 여기를 허수부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좌표를 찍어 나갈 때는 이런 것처럼 거리로는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대응시켜 나가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복소수가 뭐라고 할까? 1 플러스 3i래. 오케이? 그 얘 실수부가 얼마인 거야? 1이지. 허수부가 얼마인 거야? 3이지. 그 얘는 어디에 대응되는 거냐면 1,3에 대응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1,3 이런 개념이야.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봐. 자, 이제 이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1인 경우야. 1인 경우 이때 모든
그러니까 모든 Z의 거듭 제곱꼴은 어디 위에 있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대응돼. 일단 저것만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냐면 동경의 회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거듭 제곱꼴에 대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 얘를 이용을 해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데? 라고 했을 때 자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봐, 첫 번째로요. 제가 지금 알파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잖아. 그럼 내가 그냥 z라고 할게. z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야. 그럼 봐봐. 얘 있잖아. 실수부가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지. 허수부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제곱의 합이 얼마야? 1이지. 제곱의 합이 1이잖아. 그럼 잘 봐. 얘를 내가 복수평면상에다가 찍어 놓을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실수, 여기가 허수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얘가 대응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얘는 대략 여기 있겠네.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대응됐을 거야. 맞지? 맞아? 그럼 잘 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게 몇 도야? 각도가? 우리 삼각도 얼마 전에 했잖아. 밑변분의 높이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지. 그럼 이게 몇 도야?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30도란 이야기 아니야? 그럼 봐봐. 30도지 이거. 맞아? 그냥 잘 봐. 30도를 몇 번 돌려야, 그러니까 30도만큼 몇 번을 가야 한 바퀴를 돌아? 12번이지. 그럼 잘 봐. 자, 이 개념이야. 내가 아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1이면 모든 복소수, 이런 복소수의 거듭 제곱꼴은 다 어디 위에 있다고?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얘가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이 있어. 그림 그냥 대충 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유, 그림 다시 그릴게. 미안해. 잘 봐.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이 점이 뭐냐면 Z의 영승 개념이야. 영승. 지금 영승이 뭐예요? 그냥 일단 받아들여. 일단 Z의 영승 개념. 한 번 했을 때가 뭐야? Z의 1승이야. 한 번 더 했을 때 Z의 2승.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몇 도씩 가는 거야? 30도씩 가는 거야. 이 상황이면 얘는 Z의 3승. 그 다음에 Z의 4승, Z의 5승, Z의 6승, Z의 7승, 그 다음에 선 어디였어? 아 미안해. 이 선이 2선이지. 그 다음에 Z의 8승, 그림 미안합니다. Z의 9승, 그 다음에 Z의 10승, Z의 11승, 그 다음에 여기에 Z의 12승인 거야. 이렇게. 잘 봐. Z의 12승이 어디 대응돼? 여기 대응되지. 근데 아까 얘 반지름이 얼마의 원이라고? 반지름이 얼마의 원? 1이잖아. 그럼 이거 좌표가 뭐야? 1,0 아니야? 이게 좌표가? 그 얘 말뜻이 뭐야? 실수분은 얼마였고? 1이었고 허수분은 얼마였다? 0이었단 이야기잖아. 그럼 Z의 12승이 얼마였다? 1이었단 이야기지. 맞아? Z의 12승이 1이었단 이야기지. 지금 잘 봐.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 상황에서 Z의 아까 얼마였어? 1002승? 1002승이 얼마야 이거지 지금. 이거잖아 지금 문제 상황이. 그러면 얘는 Z의 12승 곱하기 어쩌고에다가 Z의 어쩌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12로 나눴을 때 그냥 나는 뭐 얘는 관심 없어. 어차피 이거리 1이니까. 얘만 나타내면 되지. 즉 얘를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이거잖아. 그치? 그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6이란 말이야. 6. 얘가 6이라고 여기. 그럼 봐봐. 얘는 어쨌든 1이니까 그냥 얘는 뭐랑 똑같아 그냥? Z의 6승이랑 똑같지. 맞지? 그럼 봐봐. 여기 Z 6승 어디 있어? 여기 있지.
z6승은 그럼 뭐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거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z의 6승은 그냥 뭐였던 거야? 실수부가 마이너스 1, 허수부가 0이었던 거잖아. 얘는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네 이거지. 그래서 얘는 뭐였다? 얘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 얘기야 지금. 그럼 저 알파의 1002승이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지. 맞아? 자, 빨리 적어놔봐. 한 번 더 해줄게. 저거 베타로 한 번 더 해줄게. 빨리 적어. 이건 앞으로 심화 개념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얘기할 거고 시험 대비할 때도 계속 얘기할 텐데 당연히 처음 들을 때 어렵지. 근데 이거 있잖아. 처음 들었을 때 네가 한 번에 이해할 거라고 1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 해줄 건데 한 3번쯤 들었을 때 또는 4번쯤 들었을 때 아 이거구나 라고 하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아시겠죠?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거야 이제 네가. 저런 거 막 이상하게 혼자서 막 거듭 제곱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시험장에서 만약에 3분 썼어. 난리잖아? 만약에 계산 틀렸어. 난리잖아? 너 그 문제가 아니라 한 두세 문제 날린 거야. 알겠어요? 적었지? 그럼 잘 봐 이제. 베타로도 연습해보자고. 지운다? 자 이번에는 베타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니까 유리한만 좀 할게.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잖아.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봐. 얘를 그냥 우리 복수수 z라고 일반적으로 표기하자. 그냥 z라고. 아까랑 이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봐봐. 얘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얼마야? 1이지. 2분의 루트 2는 제곱하면 2분의 1이잖아. 얘도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합이 1이잖아. 그러면 요 놈이 합이 1이니까 요거 만족했지. 그러면 Z의 n승꼴은 항상 어디 위에 있을 거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을 거라고. 복소평면상에서. 그래서 그릴게. 그렇지. 한번 봐봐. 처음에 Z의 1승이 이거잖아. 그치? Z의 1승이 이거잖아. 그럼 Z1승이 뭐지? 하고 봤더니 대응되는 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지. 요게 지금 Z의 1승이잖아. 맞아? 그럼 이거 몇 도야? 45도. 그렇지. 45도지. 45도잖아. 그럼 얘는 이걸 한 번 갈 때마다 45도씩 간다는 이야기지. 이거 몇 번 이짓해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 여기서 출발해서 8번이지. 그럼 잘 봐. 하나, 8번이니까 선 내가 몇 개 그으면 되냐면 4개 그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이잖아. 여기까지 왔어? 그럼 잘 봐. 얘가 뭐였던 거냐면 Z의 0승. 여기서 출발. Z의 1승. Z의 2승. Z의 3승. Z의 4승. Z의 5승. Z의 6승. Z의 7승. Z의 8승 요거였던 거지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잘 봐. Z의 8승이라고. 근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야? 1002승이잖아. 그치? 그럼 나한테 Z의 1002승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상황 아니야? 얘는 Z의 8승 곱하기 125승이면은 얘는 1000승이고 여기다가 Z의 제곱 요거지 지금. 이거 얼마 하게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Z의 8승이 너 얼마인 거 알아? 1이잖아 이거. 1,0이 대응되고 있으니까 1이지. 그럼 나는 Z의 제곱을 구해야 된다고, 맞지?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봐봐. Z제곱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거 좌표가 뭐야? 0,1이지? Z제곱 뭐야 그러면? 실수부가 0, 허수부가 1. 뭐야? I. 맞아? 실수부가 0, 허수부가 1. Z제곱은 I네? 그럼 얘는 뭐였다? I였단 이야기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나한테 이제 구해달라는 게 아까 이거 근데 얼마였니? 까먹었어 이거. 마이너스 1이었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i잖아. 그치? 얘는 얼마였다? i 마이너스 1이었다 이거지 그냥. 잘 봐.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느라 시간이 엄청 길었지. 만약에 이게 네 머릿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딱딱딱 한 1분이면 1분도 안 걸려요. 바로 나와요. 바로 튀어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 관련된 문제가 또 뭐 있냐면 그 아래 배제고 그 문제거든요. 걔도 해볼게요. 얘도 그냥 계산하고 규칙 찾으려고 하면 참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교과서상에서는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맞지? 근데 그냥 교과서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듭 제곱꼴을 계속해서 규칙 찾아서 연산해라 이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딱딱딱 나눠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6개까지 다 쓰기도 힘들잖아, 그치? 거기다 니네는 연산하면은, 연산을 하면 할수록 실수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연산은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복소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잖아. 거듭제곱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혹시 이거 복소평면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복소수로서 자격이 없어. 왜? 실수부가 뭔지 허수부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실수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그치? 그럼 분모는 얼마야? 4고 분자는 2였으니까 2분의 1이고 그냥 얘는 연산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다. 이 정도 바로 튀어나오잖아, z라는 게. 그럼 얘 아까랑 똑같지? 실수부가 얼마? 다시 미안. 실수부의 제곱이 얼마? 4분의 1. 허수부의 제곱이 얼마? 4분의 3이잖아. 합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었을 거다? 이거? 그럼 z의 n승꼴이 복수편명상에서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인 원점인 원 위에 있었을 거다, 이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거 그릴게. 첫 번째 거에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얘가 z1승이라니까? 얘 지금 몇 도야? 탄젠트 세타가 몇 도야, 지금 이거? 다시 미안.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그럼 이건 얼마? 60도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60도면 이걸 몇 번 이식을 해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 6번이지. 맞지? 그럼 봐봐. 6번이면 내가 선이 몇 개 필요하냐면 하나, 둘, 그럼 다시 면 6번. 하나, 둘, 셋. 오케이. 봐봐. 그럼 한 번 갔을 때 60도, 두 번 갔을 때 120도, 세 번 갔을 때 18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이때 얘가 z의 1승, 얘가 z의 2승, 얘가 z의 3승, 얘가 z의 4승, 얘가 z의 5승, 얘가 z의 6승이지, 그치? 맞아? 근데 잘 봐. 너가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복소수 연산에서 만약에 z6승이 1이네 라는 게 보이잖아? 그럼 너는 그냥 바로 뭐냐면 그러면 z의 1승 더하기 z의 2승 더하기 z의 3승 더하기 z의 4승 더하기 z의 5승 더하기 z의 6승은 0이겠네가 바로 나와야 돼. 왜냐면 잘 봐. 너 원점에 대해서 0,0이야. 근데 어떤 한 점이 있대. x, y라는 점이 있대. 봐봐, 이게 중요한 얘기야. 봐봐.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대칭 이동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접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뭐야? 0,0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x, y라 그러면 얘 x좌표가 합해서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고 y좌표는 합해서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지.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어. 그럼 잘 봐. 봐봐. 얘 봐. 이 원점이잖아. 그럼 얘랑 얘는 지금 뭐야? 대칭이지. 그럼 두 개 합이 얼마? 0. 이렇게도 대칭이지. 합이 얼마? 0. 얘도 대칭이지. 합이 얼마? 0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하면 이게 얼마겠어요? 여기까지가? 싹 다 0이겠네. 0 3개. 맞아? 그럼 잘 봐. 여기까지가 쫘르륵 0이잖아. 그럼 남은 게 뭐야? 이거 남았지. 너 z의 6승이 얼마라는 거 아는데? 1이라는 거 알지? 그럼 얘는 뭐야? z 더하기 z의 제곱 아니야?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와?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근데 z가 어딨어? 여기 있지? z 1승. z의 제곱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얘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지. 맞아? 그럼 두 개 더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실수붓기는 사라졌을 거고 허수부만 남아서 얘는 얼마? 루트 3i였겠네, 이거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봐봐. 자, 하나 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너가 z의 12승이 1이라는 걸 어디서 발견했어. 그럼 너는 이거 보자마자 그럼 z n승꼴이 다 어디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럼 이렇게 다 더했을 때 그게 얼마야 된다? 0. 그래서 Z의 12승이 1인 거 보자마자 그러면 Z의 1승 더하기 Z의 2승 더하기 쭉 가서 Z의 12승까지가 무조건 얼마다? 0이란 이야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번, 4번 요거 이제 두 문제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해가 됐다면 너무 땡큐하고 고맙겠지만 한번 복습하시고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생각 들죠. 쌤 그러면 아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1일 때만 쓴다면서요. 그러면 1이 아닐 때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거는 공통수학 2에서 확대축소 배우고 약간 극좌표 개념이 조금 가미가 되긴 해야 되는데 결국엔 거의 고1 땐 이거거든요. 이거 넘어서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아시겠죠? 오케이. 봐봐. 얘가 있잖아.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건 보여요. 맞지?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은 내가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변형시켜서 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놈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요 b라는 게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2x 마이너스 1이니까 2x 마이너스 1 i 분의 2 플러스 i죠. 맞습니까? 약간 좀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럼 이랬을 때 절대값이 계속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보니까 x의 범위가 이렇다며. 그치?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절대값이 처리가 되죠. 맞아? 얘는 뭐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여기까지 왔어? 그럼 그대로 처리합시다. 그럼 얘가 결국에 b라는 놈은 뭐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x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i 분의 2 플러스 i였다고. 이렇게. 근데 얘가 뭐래? 실수래. 맞지? 맞아? 그럼 얘가 실수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자, 복소수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실수야 라는 이야기는 뭐야? b가 0이야. 즉 허수부가 0이야 이 얘기지. 그러면 너가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실수화하면 이것분의 이거 정리해서 얘가 뭐다? 허수부가 0이야. 이거 이용하시면 돼. 근데 이거 잘했어. 이거 잘한 거야. 근데 하나만 더. 잘 봐. 우리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자고. 만약에 얘가 실수래요. 얘가 실수래. 그럼 K가 얼마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얘가 실수래. K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잘 봐. 원래 같으면 얘가 실수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했겠지 너. 그치? 그럼 얘는 분모는 12, 다시면 분모는 9 플러스 K제곱이고 분자는 3 마이너스 KI 플러스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K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실수를 내면 K가 얼마여야 돼? K가 얼마? 3이어야 되지. 허수부가 0이어야 되니까. 근데 잘 봐. 얘 있잖아. 봐봐. 얘 실수부랑 허수부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얘 실수부랑 허수부의 비율이 1대 1이면 즉 3이면 어떻게 돼? 약분되지. 3으로. 실수잖아. 맞아? 그럼 잘 봐. 얘 봐봐. 실수부랑 허수부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 얘도 여기가 2대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그럼 내가 굳이 계산 필요 없이 x 플러스 1 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2대 1이어야 되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이지. 그럼 이때 x는 얼마였단 이야기야? 5분의 1이었단 이야기지. 이렇게. 맞아? 그럼 x가 5분의 1이면 잘 봐. 여기가 5분의 1이면 얘가 5분의 6이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2대 5, 그러니까 여기 2고 여기는 5분의 6이잖아. 비율은 똑같고 약분되면 얼마야? 5분의 3분의 1이지.
그럼 그때의 값은 얼마였단 이야기야? 3분의 5였단 이야기지. 즉 x가 얼마일 때? x가 5분의 1일 때 쟤는 실수가 얼마였다? 그게 3분의 5였다 이 얘기잖아. 얘가 지금 a고 얘가 b지. 그럼 두 개 곱해주면 얼마? 3분의 1이구나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한다고. 야, 1-3i를 7 플러스 ki로 나눴는데 얘가 저거던데? 그 뭐야 실수던데? 이렇게 얘기해. 그게 봐. 1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봐봐. 1대 마이너스 3이지? 그 얘도 1대 마이너스 3이어야 되잖아? 그 얘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1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때 값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바꾼대? 이것 대 이거잖아. 7분의 1 이거지 그냥. 그때 값이 이거였어 이 얘기잖아 지금. 얘 봐. 2대 5분의 6이잖아. 약분되면 얼마였어? 5분의 3분의 1인 거지. 그래서 그 값이 얼마였다? 3분의 5였어 이 얘기잖아 지금. 굳이 계산 필요할 거 없이. 자 보겠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근데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곱은 a분의 c고요. 여기까지가 교과과정상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꼭 외우라 그랬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판별식.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두근의 합, 곱, 차죠, 차. 쌤 절대값은 왜 씌워요?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차이를 계산할 때는. 그럼 봐봐. 딱 보자마자 이거 두근의 알파 베타? 근데 차가 10보다 작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절대값 a분의 루트 d인데 절대값 a가 1이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루트 d만 보면 되네. 그 얘는 루트 판별식 4a제곱 플러스 4b가 10보다 작다 이 얘기잖아 지금. 양변 제곱하고 a로 나눠버리면 a제곱 플러스 b가 25보다 작다 이 얘기네. 해석이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 찾을 건데 그러면 최소의 a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적절해? 1부터지. 그럼 a가 1일 때야? 그럼 a가 1일 때는 b가 어떻게 된 거야? 24보다 작지? 그럼 순서상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1,1, 1,2, 1,3 해서 1, 어디까지? 23까지 되는 거지.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이 안에는? 순서상의 개수가? 23개 있는 거지, 이 안에는. 맞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2야? 그럼 b가 어떻게 돼? 21보다 작지? 그럼 2,1, 2,2, 2, 어디까지? 20까지니까 몇 가지? 20개지.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b가 어떻게 된 거냐면 16보다 작고 이땐 15개고 a가 4일 때는 b가 9보다 작고 이때는 8개네. 그 다음에 a가 5일 때부터는 있어 없어? a가 5면 벌써 b가 0보다 작지? 없지 그러면. 자연수는 없잖아 b가. 맞아?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몇 개야? 43개, 23개니까 합쳐지면 총 몇 개? 66개였다 이 얘기네요.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게 뒤에 이차 함수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대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발 외워. 알았죠? 적극적으로 써먹으시고 이따가 문제에서 보여주긴 하겠지만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7번이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요.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됐냐면 fx가 최고차 개수와 차수를 줬습니다. 최고차 개수와 차수를 줬어요. 그치? 꽤 많은 정보 줬습니다. f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fx에 대한 인수 이야기 같아요. 인수. fx의 인수. 즉 얘네들의 재료예요. fx의 재료들을 줬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종합을 해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fx를 결정하는 문제 같아. 맞지?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2차식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안 써먹었잖아. 근데 K는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1이지. 얘 좀 특수한 관계야. 두 개 곱한 게 1이면 무슨 관계? 두 개 곱한 게 1이야. 무슨 관계야? 역수. 베타분의 1이 뭐였다는 이야기야? 알파였다는 이야기네.
알파분의 1이 뭐였단 이야기야? 베타였단 이야기지. 그럼 잘 봐. 우리 이거 다항식 결정에서 너무 많이 했어. fx는 x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다? 알파랑 베타야 이 얘기지 지금. 여기까지 와? 그치? 그러면 fx-x라는 놈은 2차인 거 변함없고 최고차항 계수 1인 거 변함없겠지. 그러면 1이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생겼지. 근데 잘 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그냥 뭐였던 거야? 얘가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이었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지? 따라서 fx는 뭐였던 거냐면 fx는 x제곱 플러스 kx, k 플러스 1x 플러스 1이야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근데 얘가 뭘 가진다고? 얘가 중근 가진대.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빵이잖아. 맞아?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뿔마 2네. 그래서 k는 얼마?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이거 두 개 곱해달라며.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3이었다 이 얘기죠. 그치? 이게 있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너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힌트 봤을 때 이거야 이런 것들 있지. 이런 분류가 딱딱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거 네가 따라해야 돼. 그 시험 기간 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알겠죠? 오케이? 문제 할 때 접근 방식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너 있잖아. 가만히 있다가 못 풀겠어. 근데 내가 야 이거잖아 라고 하면 딱 그때부터 풀거든. 이게 이거잖아가 네 혼자가 떠오르지 않아서 문제인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수학 공부라고. 알겠어? 우리 학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막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 문제 풀이잖아 지금. 아시겠지?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그 8번 조금 어렵거든요. 8번은 넘길게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넘기고 그 다음 시간에 안 내겠습니다. 그 8번 뭐였냐면 예전에 그 명일여고에서 휘문곡고 문제 그대로 따라해서 냈거든요. 8번. 근데 그때 그거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그 명일여고 시험 대비할 때 휘문곡고도 풀려야 되냐 이랬는데 그때 우문곡 그 뒤로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잠깐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그 배치고사 대비 이차함수 있거든요. 이차함수 많이 까먹으셨잖아요. 그거 좀 하겠습니다. 형식과 이차함수에서 5번째 유형 확인 있죠? 보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차함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몇 가지 먼저 좀 얘기 좀 할게요. 어쨌든 이제 너가 함수를 다루겠다는 이야기는요. 함수라는 건 식으로 적었을 때 이런 식인데 이런 함수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네임드 함수다. 즉 뭐 1차, 2차다. 그럼 너 어떻게 생길지 딱 알잖아. 바로 뭐 하셔야 되냐면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프를 관찰을 하고 또 그래프를 통해서 식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잘 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 뭐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 이런 거 당연히 다 알아. 그치? 이렇게 생긴 거 알아. 포물 쓰는 거 다 알고 얘가 이런 선대칭성 갖고 있는 것도 다 알아. 그치?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2차 함수에다가 뭐까지 추가가 되냐면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그래프가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루게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가 또 있어. 얘는 y는 fx고 얘는 y는 gx라는 이런 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 두 개 이상을 다루고 있잖아. 그럼 이때 중요한 지점들이 뭐냐면 이런 교점들이거든. 교점들. 그럼 교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봐봐. 그럼 교점을 어떻게 구하지를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함수값이 어떨 때? 봐봐. 여기 교점에서는 이 함수값이 어땠겠어? 같겠지. 즉 y좌표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하는 방식이 이거라고. 그러면 fx랑 gx랑 같을 때 x값 구해야지가 먼저 첫 번째 마인드라고.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해. fx 마이너스 gx는 0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의 근이 뭐다? 교점의 x좌표인 거지. 맞아? 그래서 앞으로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끼리 빼놨잖아? 차의 함수라고 부르자고. 차의 함수. 얘는 1, 2차 함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일 쉬운 걸로 한번 보자고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이고 얘는 우하향하는 이런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교점좌표 구해볼게.
자, 교점좌표는 얘에서 얘 빼. 그럼 어떻게 돼? 2x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치? 이게 차이 함수지. 그럼 그때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아,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해서 집어넣어보니까 2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2니까 교점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 너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랑 x축 간의 위치 관계를 보자고.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2차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고. y는 fx. 근데 x축은 뭐야? y는 0이라는 이런 함수 아니야? 그럼 결국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냐면 fx 빼기 0은 0이라는 그냥 뭐야?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뭐야? 요게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뭐였다? 알파랑 베타였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이제 해석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요 놈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였던 거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에서 접하고 있었던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그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일단 밑에 보시면 1번 해볼게요. 그 유형하기는 1번 한번 해봐요. 먼저. 자, 1번 볼게요. 이 2차 함수랑 x축이라는 요 놈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뭐랑 뭐래? 7이랑 b래. 그치?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 뺄게. 차의 함수의 근이 교점의 x좌표니까 7이랑 b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두 근의 합이 7 플러스 b인데 그게 얼마야? 3이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3이잖아.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였던 거지.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8이잖아. 두 근의 곱이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분의 a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a는 얼마였다? 56.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4 해서 뭐 두 개 뭐 해달래? 더 해달래. 그럼 얼마? 52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고 2번 볼게요. 2번 그냥 바로 같이 볼게요. 자, fx가 지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근데 가조건 보니까 fx가 뭐라 그랬냐면 x는 5에서 최소값을 가진대. 최소값. 그 다음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fx가 2,0을 지난대. 그럼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봐봐. 이 차함수가 아무런 얘기 없을 때 이렇게 아르볼록해. 그럼 이러면 얘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최소값이 언제야? 이때잖아. 함수에서 최대 최소라 그랬을 땐 뭐가 최대 최소인 거냐면 y좌표죠. 함수값. 그럼 얘가 함수가 지나는 점들이 아래에 있으면 있을수록 작은 거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함수값이 커지는 거고, 맞지? 이때가 최소인 거잖아. 그치?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인 거죠.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해. 그럼 이때가 최대인 거지.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야 이거 최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최대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최소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있어 없어? 없지. 계속 내려가잖아. 얘는 계속 올라가고. 맞아? 이런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에서 얘가 최소를 가진다면 x는 5에서. 그럼 그림이 이거야? 1번이지. 얘였구나 이거잖아 지금 상태가. 그치? 그 다음에 x가 5일 때 최소래? 그럼 얘가 x좌표가 얼마였다? 5였다는 이야기잖아. 5, 얼마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 얘 대칭축이 얼마였다? 대칭축이 x는 5였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서 얘가 뭐 지나? 2,0 지나지. 2,0 지나면 x축과의 교점이 2,0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지금 x축 위의 점이죠. 그러면 2,0이면 왼쪽 오른쪽 중에서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야? 2,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이니까 얘는 얼마야? 8,0이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이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fx는 0이래요. 그러니까 fx는 0이면 이거 지금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겠고 얘가 2랑 8에서 x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이거는 0의 근이 뭐랑 뭐였어? 지금 2랑 8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의 곱이 얼마야? 16이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선대칭성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지.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이 선대칭성에 대한, 그러니까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3번. 문제 좀 읽어봐, 나 적는 동안.
자, 보겠습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각각 A랑 B라고 하겠대요. 그치? 양수 A래. 그럼 얘는 대칭축의 X는 2분의 A여서 오른쪽에 있고요. 이렇게. 그치? 대칭축이요. X축, Y축 이랬을 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치? 그림 미안합니다. 이거 대칭축이었어요. 근데 봐봐. 여기가 지금 A고 B야. 그치?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대. 이런 상태잖아. 그치?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요? 24래. 오케이? 그럼 봐봐. 이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이만큼의 길이는? 그렇지. 12지. 왜? 이 차함수의 y절편이 0,12잖아요. 그치? 맞지? 얘를 높이로 보면 얘가 이제 뭐야? 얘가 밑변이지. 얘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4였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잘 봐. 이차함수에서 이차함수와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이차함수와 y는 0이라는 이런 x축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하도 가정할게요. 이렇게 볼록해.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얘가 알파 베타야. 그러면 두 교점 사이 이 거리 있지. 얘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알파와 베타는 이 두 놈의 뭐야? 교점의 x좌표잖아. 즉 는 0의 교점의 x좌표지. 다시 는 0의 근이지. 그럼 이거 두 개가 알파 베타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근이? 그럼 잘 봐. 너 이거 뭐야? 베타 빼기 알파지. 그게 뭐야? 두근의 차. 그치?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해? 절대값 A분의 루트 D 아니야? 맞아? 그럼 잘 봐. 얘 있지? 어디 갔어? 얘가 4란 이야기잖아. 그럼 얘는 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얼마였다? 4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맞아? 그럼 절대값 A가 1이고 루트 D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8이 얼마였다? 4였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8은 16이지. 그럼 A제곱은 64니까 뿔마 8이잖아. 근데 양수라며. 따라서 A는 얼마? 8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아요? 이게 계속 나와. 계속. 차의 함수의 두근의 차 이거야. 아시겠죠? 이거 실제로 답지에 보면 계산 되게 막 난잡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뒤로 가면요. 잠깐만 뒤로 한번 갔다 갈게. 뒤에 그 내신수능 고난도 있잖아. 거기에 3번 있어요. 3번. 3번 먼저 해봐요. 내신수능 고난도 해가지고 3번 있죠. 자,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마찬가지로 이런 이차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A, B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맞죠? 그리고 나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또 Y절편과 만나는 요 점이 C래요. 이랬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구해달래.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넓이가 왜 변하죠? 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A 값의 변화가 있잖아. 그치? 얘가 변수야. 그래서 변하죠. 그치? 자, 그런데 얘가 그럼 Y절편이 얼마냐면 0,A제곱 플러스 2A잖아.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얘의 높이는 얼마였던 거냐면 얘가 A제곱 플러스 2A였던 거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볼 건데 얘는 X축과의 교점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차의 함수의 두근의 차지. 차의 함수는 는 0이잖아. 그치?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차의 함수는 이거지. 그럼 얘의 두근의 차는 루트 4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 제곱 빼기 8A네. 연산해보시면 얘가 루트 4라고. 그럼 얼마야? 2지. 그럼 얘가 얼마였다? 얘가 2였다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이거잖아.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냥 이거지.
맞아? 그럼 삼각형 ABC는 A에 대한 함수, 2차 함수의 함수값이네, 넓이가. 그러면 아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대칭축이 얼마야? X는 A라고 해야지. A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A가 범위가 어떻대? 1 이상 3 이하래. 그럼 이때 1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이때 최소값은 언제? 이때고. 최대값은 언제? 이때잖아. 그럼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1이니까 대입해주면 얼마? 1,3이고. 최대값은 3일 때니까 대입해주면 3 곱하기 5에서 15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최대는 15였고 최소는 3이었다는 이야기네. 그치? 그래서 요 놈은 15 마이너스 3이어서 요 값이 얼마였다? 12였구나. 이 얘기죠. 그치? 맞습니까? 계산 군더더기 없이 딱딱 나오셔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뭐다? 차의 함수의 실근입니다. 다시 차의 함수의 두근의 차이입니다. 미안해요. 차의 함수의 두근의 차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요. 8번 하나 걸릴 것 같아서 8번 하나만 좀 같이 봐줄게요. 얘랑 접한대요. 그치? 접한다는 이야기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였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요 차의 함수의 실근이 하나였다. 이 얘기네요. 그치? 맞습니까? 얘 판별식이 A-5의 제곱 빼기 36은 0인데 봐봐. 나 여기서 끔찍한 거 봤잖아. 봐봐. 이거 전개하고 있는 애들 있더라? 이거 전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A-5의 제곱은 그냥 뭐야? 36의 제곱근이었던 거야, 그냥. A-5는 뭐야? 뿔마 6이지. 맞아? 그럼 A는 얼마?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A가 11인지 마이너스 1인지가 판단이 돼야 되지. 안 쓴 조건이 있잖아. 어딨어? 여기 있지. F-1이 얼마야? 1 빼기 A잖아, 그치? 되게 음수였대. 그럼 A가 뭐야? 1보다 크다는 이야기 아니야?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A가 얼마였다? 11이었구나, 이 얘기지, 지금. 종합을 해보니까.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얘기지, 그치? 이랬을 때 F1의 값이니까 얼마? 12죠, 그치? F1은.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답 불러줄게요. 4번이고요. 5번에 4번이고 6번에 A가 9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2개예요. 오케이? 네. 됐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그 10번도 답이 쉬워서 1번이고요. 12번은 162예요. 12번은 162. 이건 안 합니다. 11번만 좀 볼게요. 11번에서도 어제 하다가 내가 끔찍한 거 봤는데 봐봐. 이거 풀렸는데 애들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봐봐. 이거 2차 함수인데 전개하기 귀찮아. 그래서 뭐해? 공통인 부분이 벌써 치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너무 잘했어. 여기까지는 했지, 그치? 그 다음에 t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려.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대칭축이 t가 2. 이렇게 됐잖아요, 그치? 자,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그럼 t의 범위가 0부터 2니까 이러고 있어요. 미친 거지. 뭐가 미친 거야? 왜 x의 범위, 너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왜 x의 범위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그럼 너는 얘를 t에 대한 함수로 보게 된 순간부터 t의 범위를 찾아야지, 그치? t가 너 지금 뭐라고 놨는데? 2x-1이라고 놨지? 그럼 t는 최대가 언제야? x가 2일 때지? 3이네. 최소는 언제야? x가 0일 때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t의 범위가 어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범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넌 뭐 해야 돼? 얘 최대 최소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얼마만큼 차이 나? 3만큼 차이 나지. 2부터 3이면 얼마만큼 차이 나? 1만큼 차이 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3칸이라고 하면 3까지의 거리는 1칸이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때 얘 최대는 얼마야? 최대는 이때지. 최소는 언제야? 이때잖아. 꼭지점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냐면 마이너스 1, 1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얼마냐면 2, 2. 이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11이어서 합은 얼마였다? 13이구나 이거죠, 그치? 치환 이용해서 다른 문자로 볼 거면 그 문자에 대한 범위 구하고 접근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뒤로 와. 뒤에 와서요. 2번, 1번 둘 다 쉬워서 답만 좀 불러줄게요. 1번에 7이고요. 2번에 2입니다. 2.
3번만 별표요. 3번 별표 2. 자, 3번 보겠습니다. 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잖아요. 그치? 네. 그 다음에 fx 이렇게 생겼답니다. fx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치? 그 다음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x는 a입니다. 그죠? x는 a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오케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범위 제한이 이렇게 있구나 해서 내가 여기다가 범위를 표기하려는 순간 뭔가 멈칫하게 돼. 뭐 때문에? x는 a가 이거 대칭축이잖아. 얘 변수지. 그럼 이 a 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가 변해. 즉 a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지 아니면 바깥에 있을지 아니면 작을지 클지가 달라진다고. 맞지? 그럼 뭐 해야겠다? 아, 케이스 나누라는 이야기구나 이 생각이죠. 맞아? 근데 a가 뭐래요? 양수? 양수라면서. 그치? 그럼 잘 봐. 만약에 요 경우라 그러면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인 거잖아. x가. 그치? 이 경우라 그러면 x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라는 이야기니까 이건 볼 필요 있다 없다? 이건 볼 필요가 없네. 그럼 내가 1번, 2번 얘네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1번일 때, 자 첫 번째 1번이면 얘가 아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니까 a가 뭐보다 큰 거 보는 거야. 너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보는 거지. 아 그러면 a가 3보다 클 때로 보고 있던 거고. 자 1번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언제야? 3일 때지. 그럼 F3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니까 대입해보면 9 마이너스 7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얘기는 7A가 얼마? 15죠. 그럼 A가 7분의 15잖아. 맞습니까? A가 7분의 15인데 봐봐. 3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3보다 작지. 그럼 이건 뭐야? 모순이네?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이 경우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니까 아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요 사이 범위를 네가 지금 보고 있던 거지. 근데 이때는 최소가 언제야? A일 때잖아.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때 최소는 FA고 그럼 이 경우에는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 아니면 2잖아. 근데 이 범위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 아 그럼 A가 얼마였다? 2였구나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다. fx라는 놈이.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얼마? x는 2인 상황인데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했는데 이 범위에서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머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이때가 최대네. 맞아?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냐면 5에다가 8. 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거 있잖아. 이거는 예전에는 조금 어렵게 쳤는데 요즘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풀어요. 이 정도는. 알겠죠? 네.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와서 내신 수능 고난도 1번 할게요. 쉽습니다. 1번. 빠르게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1번이요. 2차 함수랑 그 다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1차 함수의 교점이 a랑 b래요. 그치? 근데 이 a와 b에서 뭐라 그랬냐면 x축에다가 여기다가 뭘 내렸답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오케이? 얘를 각각 C랑 D라고 하겠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래요? 3이랍니다. 그치? 하나 물어봅시다. A의 X좌표와 C의 X좌표가 다릅니까? 같죠? B의 X좌표와 D의 X좌표가 다릅니까? 같죠? 야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얼마였다? 3이었다 아니야? 얘가 3이란 이야기는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3이었다 이 얘기잖아 지금. 아 그러면 얘에서 얘 뺄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A 플러스 1X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런 차이 함수고 맨 앞에 개수가 2분의 1인 거 꼴 보기 싫어서 2 곱할게.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이거 두 근을 내가 얘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얘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였다? 얘가 3이었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야? 그러면 두 근의 차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두근의 차니까 이거 어떻게 했을 거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루트 4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0은 3이었다 이 얘기고, 양변 제곱하고 4 나눠버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49잖아. 그치? 맞아? 그럼 a 플러스 1은 얼마였던 거냐면 뿔마 2분의 7이네. 그래서 a는 양수니까 2분의 5겠죠. 계속 두근의 차 계속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석하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함수는 해석이에요. 그래프 그려놓고. 아시겠죠? 하나 또 물어보자. 자, 여기다가 추가 문제. AB의 길이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AB의 길이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얼마일 것 같아요? 봐봐. 요 길이요. 요 길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잘 봐. 너 이거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야? 1인 직선이지. 그럼 A에서 B까지 갔을 때 X 변화량, Y 변화량이 같아 안 같아? 같지. 비율이 같잖아. 1대 1대 루트 2 아니야? 이만큼이 얼마야 너 지금? 3. 그러면 이건 얼마? 3루트 2겠지. 그럼 AB는 얼마였다? 아 이거 3루트 2구나 이거지. 오케이. 아 좋아. 그 다음 밑에 2번 마지막. 자 미안해요.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봅시다. 최고차계수 양수고요. 2차랍니다. 그치? 일단 차수 좋습니다. 얘는 얼마인지 몰라. 자, 두 번째 조건에서요. 얘랑 얘의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란 이야기는 요 차의 함수의 실근이 뭐랑 뭐였다? 마이너스 2랑 3이었다.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럼 fx 마이너스 8은 2차인 거 변함 없을 거고, 최고차 함계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까지가 해석이 되지. 맞아? 그러면 fx는 k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플러스 8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변함없지. 그럼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최고창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칭축이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x가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4까지니까 0이면 여기, 4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런데 최대가 20이라며. 그럼 4대입했을 때 걔가 20이었다는 이야기지. 4대입하면 얼마냐면 6k 플러스 8이네. 그래서 얘가 얼마였다? 20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k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k가 2였다 이 얘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와? 그치? 그럼 k가 2였어.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f5는 얼마였던 거냐면 f5는 2 곱하기 7 곱하기 2 플러스 8이어서 28 플러스 8이니까 얼마? 36이었다는 이야기죠. 잘 봐. 내가 이거 답지 주잖아? 답지 엄청 길어요, 풀이가. 왜 그러냐면 이걸 한 줄 처리를 못해서 그래.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차이함수의 실근이 마이너스 2랑 3이어서 이게 한 줄 처리가 되잖아. 네가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근데 이거 없으면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 과정이. 제발 알겠어요? 이거는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다루게 되는 미적하고 나서 3, 4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너무 중요해. 알겠죠? 네. 고생들 하셨고 숙제가 이거야. 35문제.